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좀 핫한 주제를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등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는 주식, 채권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 상품이 된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변해갈지, 물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을 봐야겠죠. 제도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투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특히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자산이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주식은 미국에서만 거래되고요. 뭐 유럽의 벤츠 같은 주식은 유럽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물론 한국 거래소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만 바이낸스나 다른 것들은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때문에 글로벌한 문제를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좀 희망적인 모습과 혹은 또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해야 될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적,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제도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미국이 저렇게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걸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어떻겠어요? 미국이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가져간다?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국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다른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패권 경쟁이 코인 시장으로 옮겨간 겁니다. 자오창펑이란 사람입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고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그다음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자오창펑이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중국이 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외환보유고처럼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같은 것을 준비자산,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처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유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준비금도 소규모 국가들이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중국과 같은 대형 국가들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결정을 내리면 정책 전환이 매우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축적할 수 있지만 자오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 발표 전에 조용히 축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면 놀랄 것이며 반대로 먼저 축적하고 발표한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유일한 강력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이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의 비트코인 양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의 새로운 귀축 통화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미는 건요.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국채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하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만큼 국채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 국채에 대한 구매 수요가 높아지고 미국은 그만큼 또 쉽게 더 빚을 얻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비축해서 미중 패권 경쟁에 한번 비트코인 쪽에서도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트럼프의 준비금 계획이 현실화되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선점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선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말을 지켜본 중국이 비밀리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자오창펑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또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금 매수를 재개했다고 하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7일 금 매수를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 전 이미 한 달 전부터 금을 사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6만 트라이온스의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총 7,296만 트라이온스로 늘렸다고 합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5월 18개월간 지속했던 금 매수를 중단했습니다. 이걸 볼 때 중국은 비밀리에 금을 먼저 사고 나중에 발표했듯이
비트코인도 먼저 사고 나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한다면요, 대량으로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비밀리에 산 다음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사실 비트코인을 국가들이 전략자산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틴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볼 기사는 푸틴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제인데요. 서방 제재에 푸틴, 비트코인이 있는데 외환 보유고가 무슨 필요? 이런 기사입니다. 저희가 이달 한 6일쯤에 쓴 기사인데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 되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 서방에 동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왜 쌓아야 돼? 서방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동결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푸틴 정권이나 중앙은행이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완전히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돌아섰거든요. 이제는 러시아는 무역 결제도 비트코인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서방의 제재를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방의 제재라는 건 금융 제재로 대표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서방이 아무리 노력해도 금융 제재로 다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지난 4일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외환 보유고의 취약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왜 외환을 비축해야 되나?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외환 보유고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대신 인프라, 물류, 과학, 교육 등 국가 저축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언급한 거죠.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누가 이걸 금지할 수 있겠나?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제재 우회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제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기술은 더 낮은 비용과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서방의 압박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한 거죠. 이건 또 암호화폐를 더 사들이고 비트코인을 저축하려는 또 다른 강한 국가적인 주체가 나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시아만 해도 금 보유량이나 금 생산량이나 에너지 자원의 산출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잉여 자금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비트코인을 밀어올리는 상당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크게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밈코인 상장 경쟁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최근에 한 지난 6일쯤 저희가 쓴 기사인데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밈코인 상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서는 플로키, 페페, 도구 위프앱, 터보코인은 새로운 밈코인들이 적극적으로 상장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도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투기적인지 어떤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하여튼 코인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살펴본 것은 트럼프의 SEC,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회사의 규제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들에서는 어떻게 할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새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단계 더 뛰어오른 이유도 있는데요. 폴 애킨스가 지명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첫 10만 불을 갔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SEC의 정책이 변화될까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상하는 거는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체들이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권법과 거래법 이런 데 들어간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에 대한 규제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들이 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SEC 지도부는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단순히 지침뿐만 아니라 법안도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로비 사이트를 보면요, 친암호화폐 진영에서 돈을 기부했던 후보들이 미국 민주공화를 가릴 것 없이 당선이 많이 돼서 이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고 친암호화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래서 처벌이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요. 암호화폐 육성과 암호화폐 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2024년에만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195억 달러, 약 26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은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받은 벌금은 약 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3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규제를 위반했을 때 때리는 벌금은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려서는 안 되거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금 세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 준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한, 회사가 망할 정도로 아주 엄정한 벌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헷갈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액수를 보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2019년에 2,400만 달러였다는 게 2020년엔 12억 달러가 되고, 이후에 1억, 2억 달러 정도 적다가 2023년에 109억 달러, 2024년에 9월까지인데 195억 달러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잠깐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는 거죠. 앞서 말한 바이낸스 설립자 자오창펑 같은 경우는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바이낸스도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습니다. 이 자금 세탁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거든요. 특히 암호화폐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즘에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육성과 암호화폐 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함께 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암호화폐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다른 소식,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